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램 스미트 직교와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일단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자, 이 그램 스미트 직교와 가정, 우리가 원어로 우리가 그램 스미트 오소널리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적 공간 부위에 기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 기저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 기저로서 우리가 단순 기저를 하나 줬는데, 이 일반 기저를 여기 표현대로 하면 직교 기저죠. 자, 부위의 일반 기저를 직교 기저로 바꾸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그램 슈미트 직교화 과정이라고 불러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기저를 직교 기저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아마도 그램 슈미트겠죠. 그래서 이 그램 슈미트 직교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기저를 직교 기저로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교 기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죠? 직교 기저의 특징은 이 기저 안에 있는 이 벡터들이 서로 간에 수직이라는 관계를, 그쵸,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기저는 그런 관계가 없죠. 그러나 직교 기저는 서로 간에 반드시 직교한다, 또 내지는 기하학적으로는 수직이라는 그런 관계에 이 벡터들이 놓여 있어야만이 직교 기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기저를 직교 기저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직교 기저 내지는 또 이 직교 기저에 더 세밀하게 정규 직교 기저 내지는 단위 직교 기저를 구했을 때는 아주 수학적으로 편리한 그쵸,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저를 직교 기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기저 U1, U2, UN을 직교 기저인 V1, V2, VN으로 바꾸는 공식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죠. 요걸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인 V1은 일반 기저의 한 벡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V1은 일반 기저의 U1을 첫 번째 직교 기저의 벡터 V1은 일반 기저의 첫 번째 벡터 U1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어떻게 가져오냐 보니까 이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일단 살짝 보니까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에서 이만큼을 뺀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직교 기저의 세 번째 벡터인 V3는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다가 이만큼을 뺀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직교 기저의 네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네 번째 벡터에서 이만큼을 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단히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교 기저의 n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n번째 벡터에서 이 갈로만큼을 뺀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자,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V1을 U1에 두고 V2를 이렇게 두고 V3를 이렇게 V4를 이렇게 직교 기저의 벡터들을 이런 식으로 뒀을 때에 과연, 그쵸? 과연 이게 이 말들이 수학적으로 성립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이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 V2 벡터가 지금 직교 기저의 벡터이기 때문에 V2를 이렇게 뒀을 때 과연 이 우변이 이 V2가 이 V1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V3는 V1과 V2의 수직이고, V2를 이렇게 뒀을 때에 V1을 이렇게 뒀을 때에 V3라는 것이 과연 직교 기저의 한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V3는 V1, V2의 수직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V의 4라고 하는 것은 V1, V2, V3의 또
수직인 벡터임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V2는 V1의 수직이고 V의 3은 V1, V2의 수직이고 V의 4는 V1, V2, V3의 수직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V에는 V1부터 Vn-1까지 모든 요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의 수직이면 그와 같은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직교 기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의 방향은 V2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 이 벡터가 이 V1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째 보일 거고, 두 번째 V3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 이 V3 벡터가 V1, V2 벡터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일 거고, V4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 이 V4는 V1, V2, V3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볼 거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V1, V2, Vn을 모아놓은 것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직교 기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V1을 우리가 U1으로 뒀을 때에 자, 우리가 V2 벡터를 여기에서 어떻게 잡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직교 기저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요 벡터를 이런 식으로 잡으라 그랬죠. 원래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에서 얼마만큼을 빼냐면, 자, U2V1 그리고 V1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V1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가만히 보니까 요거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그죠? 요거는 뭐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U2 벡터를 V1 벡터에 정사형시킨 벡터죠. 그죠? 다시 한번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U2 V1의 내적 곱하기 V1이라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U2 벡터를 V형 벡터에 정사형시킨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형이죠. U2를 V1에 내린 정사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 V1을 기저로 하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뭐다? W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V1이라고 하는 것은 이 W1에 포함되어 있는 한 벡터죠. 그죠? 자, 요게 V1이라고 하면, 그리고 자, U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 벡터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것은 뭐다? U2를 Vn에 대해서 U2의 뭐다? 정사형 벡터죠. 그죠? 정사형. 그냥 줄여서 그냥 우리가 보통 정사형이 나오죠. 요렇게 우리가 정사형을 시켰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U2 약자로 W1,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 U2 벡터 마이너스 뭐다? U2 지금 W1이라고 하는 이런 정사형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우리가 V2라고 뒀는데 이 V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V2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U2W1 벡터를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벡터끼리의 합 벡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U2 벡터는 뭐죠? 요 놈이 U2 벡터는 요 놈이 U2 벡터. 그리고 U2W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벡터죠. 요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벡터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요거 자, 요놈 지금 U2W1의 딱 반대 방향이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U2 벡터는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U2W1은 이만큼이지,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 벡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벡터죠? 요 벡터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정하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자, 요 벡터 플러스 요 벡터는 요 벡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했었는데 요 밑줄 친 부분이 V2로 하겠는데 결국 V2 벡터는 어디에 있죠? V2 벡터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지금 뭐다? V2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V2 벡터는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 V1 벡터의 뭐다? 지금 수직인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V2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 결국 이 V2 벡터는 무슨 벡터에? V1 벡터에 뭐가 되더라?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V2가 이제 V1의 수직임을 보였죠. 그러면 이제 V3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 이번에는 V3가 V1, V2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제 한번 보여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V3 벡터는 자,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서 무엇을 빼라고 하냐면 자, U3V1 자, V1의 크기의 제곱 V1 자, 그리고 또 U3V2 V2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V2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였죠? 요거는 요 위쪽진 부분은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에 소위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U3 벡터를 V1 벡터에 정사형시킨 정사형이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U3 벡터의 V2에 대한 정사형이죠. U3 벡터의 V1에 대한 정사형, U3 벡터의 V2에 대한 정사형이죠. 요 두 개를 합한 것은 V1, V2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면에 U3 벡터를 정사형시킨 거라고 하나를 이 덩어리를 해석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자 그러면 요것은 U3 벡터 마이너스 이 부분은 뭐냐면 U3 벡터의 정사형인데 그것은 W2라고 하는 거. 이 W2라는 벡터 공간은 V1, V2가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죠. 거기에 뭐하다? 지금 정사형시킨 U3 벡터의 정사형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W2에. 요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요것을 자, V1 벡터라고 자, 이만큼을 우리가 V2 벡터라고 하고 물론 이 V1, V2는 서로 수직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앞에서 V1, V2 수직을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런 우리가 한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벡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그 벡터를 조금만 더 크게 그려봅시다. 자, 요 벡터를 우리가 U3 벡터라고 우리가 해보고 무슨 말이겠죠? 요 U3 벡터를 자, 요 U3 벡터를 요 평면 자, V1과 V2가 만들어내는 요 평면 이 벡터 공간을 W2라 했을 때에 U3를 W2에 대해서 뭘 시킨 거? 정사형시킨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걸 요렇게 우리가 편의상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요 U3 벡터를 W2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요렇게 정사형시킨 벡터. 자, 요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요것은 뭐가 돼요? 요거 수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직. 이렇게 우리가 정사형시킨 요 벡터를 우리는 뭘 한다? 여기서 U3 W2 벡터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U3 벡터에다가 U3 W2 벡터의 마이너스만큼을 더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U3 벡터는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U3 W2라고 하는 이 정사형은 이 방향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것은 요 방향과 요거와 평행하면서 방향만 반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 놈하고 평행해서 방향만 딱 반대인 요 벡터가 뭐죠? 마이너스 U3 W2라고 하는 벡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U3 벡터에다가 이만큼을 더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갔다가 벡터가 이리 간 거니까, 그러면 요거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죠? 이만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지금 V3 벡터라고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V3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V3 벡터는 뭐다? 지금 요 선하고, 그쵸? 평행하다는 것은 지금 이 선이 이 평면의 수직인 선이죠. 그쵸? 평면의 수직인 선하고 요 V3 벡터가 평행하죠. 그쵸? 그러면 평면에 지금 V3는 이 평면 W2라는 평면 공간의 수직이란 말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V1과 V1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V2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V1의 수직이고 V2에 대해서 수직이다. 뭐가? V3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V1 벡터와 V2 벡터가 만들어내는 이 평면상에 U3 벡터를 정사형시킨 벡터는 이 벡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V3를 U3- 이렇게 뒀는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결국 U3 벡터를 V1, V2 벡터가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에 떨어뜨린 뭐다? 지금 정사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U3 벡터에다가 이 정사형의 마이너스 벡터만큼을 U3 벡터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준다는 말은 결국 V3 벡터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요 선이 평면의 수직이면 V3 벡터도 당연히 평면의 수직이고, 평면의 수직인 요 벡터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V1 벡터, V2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결국 이 V3 벡터는 V2 벡터와, 자, V1부터 씁시다. 요 V3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V1 벡터, V2 벡터의 동시에 뭐가 된다?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를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V4라고 하는 것은 결국 U4 벡터에서 일반 기저 벡터의 네 번째 벡터에서 이만큼을 뺀다겠는데, 요것은 무슨 의미죠?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가 만드는 벡터 공간에 무슨 말 알겠죠? U4 벡터를 정사형시킨 정사형이죠. 그죠? 그러면 U4를 V1, V2, V3가 만드는 벡터 공간에 정사형을 뺀다는 의미는 결국 이 V4라고 하는 것은 V1, V2, V3의 수직이란 또 이거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원리로 쭉 해가지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무엇은 V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V1, V2에서 Vn-1의 수직이다라고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V1, V2, V3, V4, Vn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에 V2는 V1의 수직이고, V3은 V1, V2의 수직이고, V4는 V1, V2, V3의 수직이고, Vn은 앞에 모든 벡터의 수직이라는 말은 결국 이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은 내적 공간 V에 뭐가 된다? 직교 기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증명은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전 문제 요걸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답니다. 자, 요걸 갖다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U1, U2, UN 이것을 뭐 V1, V2, Vn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일반 기저를 갖다가 V1, V2, V3, Vn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고, 또 뭐 W1, W2, W로 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벡터를 표시하는 문자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V1 뭐 여기 U1, U2, UN을 V1, V2, Vn은 직교 기저, 뭐 U1, U2, UN은 일반 기저 이렇게 외우지 말고 기호로 외우면 안 된답니다. 그냥 말로 외워요, 말로. 일반 기저 첫 번째, 일반 기저 두 번째, 일반 기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교 기저 첫 번째, 직교 기저 두 번째, 직교 기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안 헷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자리를 갖다가 모두 많은 문제들이 V1, V2, VN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V4는 아직까지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답니다. 주로 이제 V3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1, V2, V3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기저 3개짜리를 직교 기저로 우리가 바꾼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직교 기저 첫 번째는 일반 기저 첫 번째를 일단 잡자.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직교 기저 두 번째는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직교 기저 두 번째 벡터를 이제 약자로 직교 기저 두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교 기저의 두 번째는 일반 기저 두 번째에서 일반 기저 두 번째를 자, 일반 기저 두 번째에서 뭘 뺀다고요? 일반 기저 두 번째의 정사형을 뺀다는 거죠. 어느 쪽에? 직교 기저 첫 번째의 정사형을 뺀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직교 기저 두 번째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교 기저 세 번째는 일반 기저 세 번째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일반 기저 세 번째와 일반 기저 세 번째에서 일반 기저 세 번째의 정사형을 뺀다는 거죠. 어떤 정사를 빼냐면 일반 기저 세 번째를 직교 기저 첫 번째 정사형과 일반 기저 세 번째를 직교 기저 두 번째의 정사형을 각각 구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직교 기저 세 번째가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는 풀어보면 막 100이면 100 그냥 풀다가 아마 산수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풀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U1, U2, UN, V1, V2, V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일반 기저 첫 번째, 일반 기저 두 번째, 뭐 직교 기저 첫 번째, 직교는 말로서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일반 기저 요 부분을 해석하라고 하면 일반 기저 두 번째를 직교 기저 첫 번째 내린 정사형, 요것은 일반 기저 세 번째를 직교 기저 첫 번째 내린 정사형, 두 번째 내린 정사형. 자, 직교 기저 세 번째에서 직교 기저 세 번째를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일반 기저 세 번째에서 일반 기저 세 번째를 직교 기저 첫 번째, 두 번째 내린 정사형을 빼준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4승 부분 공간 W의 기저가 U1, U2, U3죠. 3개 줬죠. 자, 이렇게 U1, U2, U3 3개 줬는데 구체적으로 U1은 1,0,1,이고 U2 벡터는 1,0,2,3이고 U3 벡터는 2,-1,0이라 주어졌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요 W에 요 일반 기저를 이용해서 직교 기저를 구해가지고 그 직교 기저의 크기의 모든 곱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렇게 나왔을 때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직교 기저의 첫 번째는 일반 기저의 첫 번째를 가져온다겠죠. 자, 그럼 일반 기저의 첫 번째가 뭐죠? 여기에 1, 0, 1, 1이죠. 그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직교 기저의 첫 번째 크기를 이렇게 구해준답니다. 자, 이 크기 얼마죠? 제곱 합하면 루트 3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할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자, 요 일반 기저, 직교 기저 첫 번째를 구하고 나는데 그 다음은 일반 기저 두 번째 하고 직교 기저 첫 번째의 내적을 이렇게 일단 미리 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U2하고 V1의 내적이니까 자, 1되고 0되고 2되고 3되니까 이게 얼마죠? 6이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딱 완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직교 기저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자, 직교 기저 두 번째는 일반 기저 두 번째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일반 기저 두 번째에서 일반 기저의 정사형을 뺀다겠죠. 근데 요 일반 기저의 정사형은 어디다 대고 만든 정사형이냐면 직교 기저 첫 번째. 직교 기저 첫 번째에 내린 정사형은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사형 표시를 못하면 일단 끝나죠. 그죠? 정사형은 자다고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U2를 V1에 내린 정사형 적으라면 착 이렇게 적어야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U2 벡터는 뭐였죠? 자, U2 벡터는 1, 0, 2, 3이죠. 자, 그리고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이니까 뭐죠? 3이죠. 그 다음 U2 V1의 내적은 여기 구해놨죠. 6. 자, 요렇게.
그리고 V1 벡터가 자, 1, 0,1,1 이렇게 되어진다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놈 약분하면 뭐가 되고 2가 되어지고, 자, 1에서 이제 두 배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0이 되어지고 0이 되어지고 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배에서 빼면.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렇게 또 우리가 요 V2 벡터에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우리가 두 번째 구한 요 직교 기제 두 번째 벡터의 크기. 자, 요놈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2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제의 세 번째 벡터하고 자, 무슨 말겠죠? 직교 기제의 자, 두 번째 벡터. 직교 기제의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자, U3하고 지금 뭐죠? V2의 내적이죠. U3와 V2의 내적.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하, 아까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 V1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U2와 V1의 내적만 내놨는데 미리 U3와 V1의 내적도 이렇게 미리 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U3하고 V1의 내적을 내면 2가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니까 요거 얼마다? 3이다. 요거는 여기서 미리 구해놓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U3와 V2의 내적도 요렇게 우리가 구해놨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직교 기저의 벡터의 크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직교 기저의 벡터를 구해가지고 크기도 내놨죠. 이제 세 번째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직교 기저의 벡터는 어떻게 적죠? 요것은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를 가지고 우리 계산은 되겠죠.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서 요 U3의 이제 정사형을 빼는데 어떤 정사형이냐면 자, 두 개로 해석되는 거죠. 두 개의 정사형 합으로 해석하는데 자, 요 가로를 빼고 각각 마이너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U3를 V1에 정사형 시킨 거. U3를 V1에 정사형 시킨 거. 그리고 두 번째는 U3를 V2에 정사형 시킨 거를 각각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U3를 V1에 정사형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U3 V1. V1의 크기의 제곱 V1 벡터. 자, 또 빼줘야죠. 이제 가로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일반 기제의 세 번째 벡터를 직교 기제의 두 번째 벡터에 내린 정사형.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이제 U3 벡터는 뭐였죠? 여기서 자, 2, 마이너스 1, 자, 1,0이죠. 요 놈에서 자, V1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요 놈을 루트 3으로 되면 3이죠. 자, U3 V1의 내적은 여기 3이 있죠. 3을 구해놨죠. 그리고 V1 벡터는 자, 1, 1,1이죠. 그 다음 V2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루트 1을 제곱하면 2죠. 그리고 U3, U2의 내적은 지금 U3, V2의 내적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그리고 V2 벡터의 성분은 여기에 마이너스 1, 0,0,뭐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 약분하고 요놈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두 것을 먼저 계산하면 2에서 자, 2 마이너스 1, 0에서 1, 0, 1, 2를 빼면 되죠. 자, 1, 마이너스 1, 자, 0,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자, 마이너스 1, 0,1이죠. 자, 요걸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1, 0,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직교 기제의 세 번째 벡터의 크기는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쭉 소개한 요 방법을 잘 기억해도 요 방법 하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교 기저의 세 벡터의 크기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트 3에다가 루트 위에다가 1을 곱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다? 루트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98번 문제는 자, 기출 문제인데 성균관대학에서 기출된 문제랍니다.
자, 3차원 공간의 3개의 벡터 V1, V2, V3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자, 요 V1, V2, V3로부터 그램 수미터 직교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직교기죠. W1, W2, W3의 각 벡터의 크기의 곱을 구하라. 자, 우리 앞에서 풀었던 먼저 비슷한 문제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첫 번째 벡터를 그대로 가져온다겠죠. 그래서 W1은 자, V1을 가져와서 2, 1, 0 요렇게 우리 한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먼저 요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요 크기를 일단 구해봅시다. 루트 5죠, 그렇죠? 자, 제곱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와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구해 놓읍시다. 자, 요놈하고 요놈 만나면 0 되고 2 되고 0 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하고 자,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또 내적을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미리 구해 놓읍시다. 자, 0 되고 0 되고 0이니까 요놈은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 V2하고 또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의 정사형을 우리가 빼준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 대한 정사형이냐면 직교 기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면 W1의 V2의 정사형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자, 일반 기저의 요 두 번째 V2라고 하는 벡터를 W1 벡터에 내린 정사형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걸 기계적으로 뭐 U1, V1 이렇게 오면 이런 문제 헷갈려서 문제 못 풉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직교 기저 두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 두 번째 벡터에서 일반 기저 두 번째 벡터의 직교 기저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그죠? 사형시킨 정사형을 빼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V2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 0, 2,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W1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5가 되어지고 자, V2 W1의 내적은 2죠. 2. 그리고 W1 벡터가 2, 1,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5분의 1 곱해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2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빼면 뭐가 되죠? 5분의 8이 되어지죠. 그리고 2에서 0을 빼면 0은 이렇게 2라고 바로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 자,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의 크기를 내보자는 거죠. 자,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5분의 16. 25분의 자, 16에다가 25분의 64에다가 자, 제곱하면 4가 되죠. 4라고 하는 것은 25분의 100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25분의 뭐가 되죠? 결국 18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5분의 뭐가 된다? 180. 자, 요걸 우리가, 자, 여기다 우리가 루트를 우리가 씌울 거니까, 요 놈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5분의. 자, 180이라는 것은, 자, 2 곱하기 9 곱하기 지금 10이죠. 그죠? 요게 10이 2 곱하기 5니까, 결국 요것은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6루트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6루트 5가 되어진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미리 적어 놓읍시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하고 우리가 금방 구한 직교 기저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이 또 필요하답니다. 나중에 미리 구합시다. 자, 요 놈이죠. 자, 0되고 뭐가 되죠? 이렇게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된다?
6이 되어지더라.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교 기저의 이제 세 번째 벡터는 뭐 가지고 한다고요?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 가지고 합니다.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서 이제 뭘 빼냐면 요 일반 기저 세 번째 벡터를 직교 기저 첫 번째 벡터에 내린 정사형을 빼주고 일반 기저 세 번째 벡터를 직교 기저 두 번째 벡터에 내린 정사형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먼저 V3를 W1에 내린 첫 정사형은 어떻게 된다? V3, W1를 W1 벡터의 크기의 제곱 W1 이렇게 하고 이제 V3를 W2에 내린 정사형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역시 V3가 오고 V3 W2 그리고 W2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W2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요 값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자, 다행히도 0이죠. 0이니까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 한번 해봅시다. V3라는 것은 일반 기저 세 번째 벡터가 0,0,3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왕창 0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게 얼마죠? 여기 분모가 얼마죠? 분모. 요 놈을 제곱하면 아까 했죠. 25분의 180이죠. 그렇죠? 분의 요게 분자가 지금 6이고 6.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요것은 우리가 6 곱하기 자, 요렇게 한번 씁시다. 자, 요걸 먼저 씁시다. 분모에서 25분의 180은 자, 180분의 25와 같죠. 에다가 요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6이죠. 그리고 W2 벡터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8,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약분하면 6하고 180을 약분하면 이게 30이 되어지고 자, 30하고 25를 약분하면 자, 6분의 이게 뭐가 되죠? 여기 6이 되고 이게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0,0,3에서 뭘 빼냐면 자, 6분의 5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5하고 5는 곱해지면 없어지고 6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지고 그 다음 6분의 5를 여기다 곱하면 5하고 5는 약분되고 6분의 8은 3분의 4죠. 3분의 4가 되어지고 그 다음 6분의 5를 6분에다 6분의 5를 곱해주면 3분의 5가 되죠. 그렇죠? 3분의 5.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3은 3분의 9죠. 3분의 9에서 3분의 5를 빼면 3분의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결국 직교 기저의 세 번째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각 제곱하면 분모의 9가 다 있죠. 제곱하면 4가 되고 제곱하면 16 되고 제곱하면 16 되니까 결국 이것은 3분의 자, 요게 뭐가 되죠? 요게 36이죠. 36. 36은 밖에 나오면 6이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벡터의 그쵸? 요 크기를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값은 첫 번째 직교 기저 벡터 크기는 루트 5고 두 번째는 5분의 6 루트 5고 세 번째는 뭐가 된다? 2가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5, 루트 5하고 5는 약분되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12가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요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선생님이 작성한 요 부분 답안 방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들도 미리 다 계산해야만이 밑에 내려가서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를 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벡터의 크기와 일반 기저 두 번째와 직교 기저 첫 번째 내적, 일반 기저 세 번째와 직교 기저 우리가 구한 직교 첫 번째 내적을 미리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직교 기저의 벡터를 구하면 두 번째 직교 기저 벡터의 크기를 내주고 두 번째
이 직교 기저 벡터하고 이제는 일반 기저 세 번째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미리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계산해 가서 계산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미리 계산해 놓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만대 기출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는 이제 지금 벡터에 뭘 줘냐면 이제 다항식을 줘놨죠. 그렇죠? 지금 2차 이하의 다항식을 원소로 하는 벡터 공간 P2에 표준 기저 1x x제곱을 줬을 때에 요 놈은 우리는 뭘 정규 기저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답니다. 내적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죠? 일반 기저로 주어진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일반 기저로 주어진 것을 첫 번째는 U1이라고 그걸 1에 넣읍시다. 두 번째를 우리가 U2라고 하고 그것을 X로 해봅시다. 세 번째는 U3라고 하고 요걸 X제곱이라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일단 정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교 기저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뭘로 처리한 거죠? 지금 크기가 1되게 만든 기저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직교 기저를 먼저 구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한 직교 기저를 자, 우리가 편의상 자, V1, V2, V3라고 요렇게 일단 둬봅시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V1을 V1의 크기로 나누고 V2를 V2의 크기로 나누고 V3를 V3 크기로 나누게 되면 이제 정규 직교 기저가 되어지겠죠. 또 내지는 단위 직교 기저가 되어지겠죠. 그럼 일단 V1, V2, V3가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직교 기저의 원소는 첫 번째 일반 기저의 원소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겠죠.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어 봅시다. V1은 U1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직교 기저의 크기. 자,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V1 벡터와 V1 벡터는 바로 요 크기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뭐라고요? V1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요 내적의 정의대로 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V1도 1이고 V1도 2, V1, V1이니까 V1, V 곱하면 1이죠. 1dx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해서 2라고 해야지. V1이 1이니까 V1의 루트를, 그쵸? 루트를 빠졌죠. 제곱이니까 루트이죠. 이 계산하실 때 뭐 이게 1인 거 보고 뭐 1에다 절대치 붙이면 1이지라고 1 쓰면 안 되죠. 자, 다항식에서는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식이 벡터의 원수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죠? 자,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와 우리가 금방 직교 기저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죠. 일반 기저의 세 번째와 우리가 금방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내적이 또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우리 계산해 봅시다. 자, U2와 V1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까지 U2에 대응하는 함수하고 V1에 대응하는 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와 1을 곱하면 X죠. X에 대해 X. 그런데 이것은 뭐죠? 0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인데 여기 기함수니까 이건 항상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U3와 V1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U3가 X제곱이죠. X제곱하고 1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요것은 기함수니까 우함수니까 2배 하고 X의 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걸 적분하면 그 결과가 요거 적분하면 굳이 한번 적어볼까요? 3분의 1 X의 3승이니까 요 값이 3분의 1 되죠. 전체가 뭐가 된다? 3분의 2. 저거 3분의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정보들을 다 구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직교 기저의 벡터 V2는 일반 기저 두 번째 가지고 한다겠죠. 일반 기저 두 번째에서 요 일반 기저 두 번째를 직교 기저 첫 번째에 내린 정사형을 빼준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U2V1 자, V1의
제곱 그리고 V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겠죠. 자, 그러면 U2가 뭐죠? X. 그 다음 U2 V1의 내적은 뭐죠? 요 값이 지금 0이네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X라고 게임이 끝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V2 벡터의 첫 번째는 크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V2 벡터의 크기는 계산 어떻게 한다? 크기의 제곱을 생각하고 이것은 V2 벡터와 V2 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V2가 지금 뭐였죠? V2가 X니까 X 곱하기 X는 X의 제곱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2배의 0에서 1까지 X의 제곱 dx고, 자, 이것은 3분의 1 X의 3승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된다? 3분의 2의 루트 값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요 정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일반 기저의 이제 세 번째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방 구한 직교 기저의 두 번째에 뭐가 필요하다? 또 내적이 필요하겠죠. 자, 요 계산은 우리가 U3와 V2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U3가 X제곱이죠. X제곱이고 그리고 V2가 지금 X죠. 그럼 요건 X의 3승을 적분하는 건데 역시 요놈이 기함수니까 요건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0이구나. 자, 요렇게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교 기저의 세 번째 벡터는 자,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서 요 U3 벡터를 U3 벡터의 정사형을 V1에 대한 정사형을 빼주고 U3 벡터의 V2에 대한 정사형을 빼주면 된다겠죠. 그럼 U3 벡터의 V1에 대한 정사형은 U3 벡터 V1 벡터. V1 벡터의 크기 제곱 V1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U3 벡터를 V2 벡터에 내린 정사형은 자, U3 V2의 내적을 V2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자, V2 벡터. 이렇게 우리가 적는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도 자, 요 값이 지금 여기에서 0이기 때문에 요 놈은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U3가 지금 X의 제곱이죠. 자, U3가 뭐라고요? X의 제곱. 그 다음 U3 V1 벡터의 내적은 여기 있죠. 여기 U3 V1 벡터의 내적은 3분의 2죠. 3분의 2. 자, 3분의 2가 되어지고 그리고 V1 벡터의 크기의 자, V1 벡터 크기 여기 있죠. 크기의 제곱은 2가 되어지죠. 그리고 V1 벡터는 1이죠.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요건 X의 제곱에다가 요놈 약분해버리면 3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V3 벡터의 크기를 내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 봅시다. V3 벡터와 V3 벡터의 일단 내적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V3 벡터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놈을 제곱한 거의 적분이죠. 그쵸?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게 45분의 8이 나온답니다. 그럼 요것은 지금 V3 벡터 크기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루트를 붙여버리면 8의 루트 8은 2루트이고 45는 9, 5, 45니까 3루트 5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직교 기저를 구하라고 하면 직교 기저는 1과 그리고 x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한 직교 기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무슨 기저죠? 그렇죠. 정규 직교 기저 또는 단위 직교 기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규 직교 기저는 우리가 구한 V1의 크기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정규 기저 성분은 루트 2분의 1이고
두 번째는 요것으로 나누는 거죠. 루트 3분의 루트 2를 가지고 x로 나눠주면 요게서 루트 2분의 루트 3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v3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죠. 요만큼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요것을 나누니까 2루트 2분의 3루트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3분의 1. 자, 요렇게 우리가 정규 직구 기절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00번 문제는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R3성 벡터 공간의 기저 V1, V2, V3를 각각 V1은 1,1,1, V2는 0,1,1. 자, V3는 0,0,1이라고 했을 때에 자, 그람 스미트 직교화 과정을 거쳐서 정규 직교 기절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그럼 일단 우리가 직교 기절을 먼저 구하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정규 기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편의상 직교 기절을 우리가 먼저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직교 기절을 자, 편의상 자, W1, W2, W3를 해봅시다. 그러면 W1의 크기로 자신의 크기를 나누면 U1이 될 것이고 W2를 구해서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U2가 될 것이고 W3를 구해서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그렇죠? U3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기저로서는 V1, V2, V3가 주어지고 직교 기저로서 우리가 W1, W2, W3를 했을 때에 이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첫 번째 벡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됐으니까 이것은 뭐죠? 1,1,1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가 구한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크기를 일단 내주자. 자, 이런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루트 3이죠. 그리고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하고 우리가 금방 구한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이 필요하죠. 자, 필요한 게 미리 구해놓읍시다. 자, 요놈하고 요놈의 내적을 내면 0되고 1되고 2니까 이거 2가 되죠. 그리고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하고 우리가 금방 구한 직교 기저의 첫 번째 벡터의 내적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V3하고 요 V3하고 W1의 내적을 내면 0되고 1되니까 요거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에서 요 일반 기저의 두 번째 벡터의 정사형을 빼면 되는데 어디다 정사형 찍겠냐 하면 직교 기저 첫 번째 벡터에 그러니까 V2를 W1에 내린 정사형을 구해서 뺀다는 거죠. 그래서 V2를 W1에 내린 정사형은 V2W1을 W1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고 W1 이렇게 하면 된다겠죠. 자,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0,1,1이죠. 0,1,1. 자, 이렇게 해주고 자, V2는 에서 자, 뭘 빼야 되냐면 V2W1의 내적 요 2죠. 2를 자, W1의 크기의 제곱 자,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죠. 그리고 W1은 1,1,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지고 자, 1에서 마이너스 1이 만나면 0이 되어지고 자, 이걸 만나면 틀렸죠. 이게. 다시 하듯이 1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죠. 3분의 1이 되어지고 자, 1에서 역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직교 기저의 벡터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미리 요 W2의 크기를 우리가 미리 구해놓읍시다. 자, 제곱하면 9분의 6이 되죠. 그렇죠? 9분의 6. 9분의 6이라는 것은 3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요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하고 우리가 금방 구한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에 또 내적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0,0,1하고 자,
요 W2하고의 내적을 내게 되면 00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3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교 기저의 세 번째 벡터는 뭘 가지고 한다?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를 가지고 하는데, 일반 기저의 세 번째 벡터에서 요 V3의 그쵸? 정사형과 정사형을 뺀다겠죠. 그러니까 V3를 첫 번째는 W1에 대한 정사형을 뺀다겠죠. 자, 그러면 V3와 W1 내적을 W1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고 W1을 곱해주면 V3의 W1에 대한 내적이라겠죠. 그 다음 V3의 W2에 대한 내적은 V3 W2 내적을 자 W2의 크기의 제곱 W2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버리면 자 V3라고 하는 것은 0,0,1. 그 다음 자 요 놈을 요 제곱한 값은 3이죠. 3. 그리고 V3 W1의 내적은 1이죠. 1. 에다가 W1이라는 것은 1,1,1. 그 다음 요 값은 자 요걸 제곱한 값이죠. 그리고 요 값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분자가 지금 3분의 1이고 분모는 요걸 제곱한 값이니까 9분의 6인데 나누는 값은 우리가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요거에 약분하고 자 약분하면 2분의 1 되죠. 2분의 1. 그래서 요 값은 미리 계산해 적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W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요놈 먼저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요렇게 만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곱해버리면 플러스 3분의 1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놈 만나면 0이 되어지고 자 요놈 만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지죠. 그리고 요놈 만나면 플러스 2분의 1 되죠. 왜냐하면 이게 6분의 4니까 6분의 1하고 마이너스 분을 만나면 6분의 3이 돼 2분의 1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W3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우리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규 직교 기저의 첫 번째 U1은 W1 벡터를 W1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요 벡터를 자신의 크기 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요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U2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단위 직교 기저의 두 번째 벡터는 W2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W2 벡터가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크기가 요게 3분의 루트 6이죠. 그래서 요 각각을 요 놈으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분의 루트 6을 나눈다는 것은 루트 6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3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에다가 자, 여기 3분의 1을 3분의 루트 6으로 나눈다는 것은 루트 6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루트 6분의 1이 되죠. 그죠? 루트 6분의 1. 자, 요거는 동일하니까 루트 6분의 1. 자, 이렇게 우리가 U2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U3 벡터는 W3 벡터의 무엇으로?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W3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루트 2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므로 이놈은 0이 되어지고 자, 루트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요게 루트 그죠? 2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다도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온 정주, 직계, 기조, 유언, 유투, 유술일은 각각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